자, 첫 번째 레그 프레스 리포머 풋워크. 일단 두 동작은 뭐 이렇게 왼쪽이 레그 프레스고 오른쪽이 리포머에서 하는 풋워크입니다. 육안으로 보면 비슷해 보이죠? 누워가지고 다리를 굽혔다 폈다 이렇게 하는 건데, 자, 영상도 이제 같이 보여드릴 거라서 일단은 설명을 드리면서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레그 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중량을 좀 높게끔 하거든요. 여기서는 지금 일부러 촬영한다고 이제 작게 했고요. 이게 높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저항이 내려오는 이게 보면 대각선으로 되어 있어요. 스쿼트 같은 경우에 수직 저항이죠. 근데 이거는 대각선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수직 저항보다는 작게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걸 막 하면 이거에 막 300kg씩 꽂고 막 위에서 여자들 막 2명씩 올라가는 걸 막 이렇게 밀면서 남자들이 힘 센 척하면서 막 하잖아요. 그게 스쿼트는 300kg를 못 다뤄도 레그 프레스는 300kg를 다루기가 쉽습니다. 각도가 다르기 때문에. 괜히 이제 중량 많이 꼽았다고 자랑하면 안 되는 거죠. 어쨌든 이게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이제 움직이는 거거든요. 이게 안전 레버를 풀면 이 무게 저항이 오고 이게 다리를 굽힐수록 허벅지 쪽으로 부하가 집중으로 전달되겠죠. 근데 이게 할 때 발판이 내 발을 이제 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걸 밀어내기 위해서 반발력을 만드는데 이 내 몸 전체가 이 척추 전체가 이 시트에 닿아 있잖아요. 이 시트를 밀어내는 힘으로 반발력을 등으로 다시 등은 뒤로 밀어내고 뒤로 밀어내는 그 반발력을 통해서 다리를 앞으로 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하는 운동이고, 그러면 이제 다리가 비교적 자세를 막 이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쉽게 이제 할 수 있는 동작 중에 하나라서 인기가 많긴 한데, 저는 이제 이거를 굉장히 이제 선호하지 않거든요. 쉽게 할 수 있는 거는 별로 움직임이 좋지 않기 때문에 별로 안 하는 편입니다. 근데 많이 하는 운동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레그 프레스를 보면 발 위치에 따라서 근육 자극 부위가 달라요. 이게 스탠다드 넓이에서는 그냥 뭐, 딱 어느 한 군데가 아니고 골고루 들어가는 거예요. 엉덩이, 허벅지 뒤, 허벅지 앞 이렇게 골고루 들어가는 거고, 원래 보폭보다는 조금 이제 넓게 벌리면 부하를 받는 위치가 다리를 넓게 했으니까 부하가 이제 내측으로 모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내전근, 내측 광근 요 라인들로 포커스가 되고요. 비교적 스탠다드보다 약간 네로우 스탠스로 좁게 하면 외측 라인들이 훨씬 더 부하를 받습니다. 그리고 발을 약간 높게 올려버리면 무릎을 굽히는 양이랑 엉덩이 관절, 고관절이 굽히는 양이 뭐가 더 우세하냐 따라서 부위가 달라진다 보시면 돼요. 발이 조금 더 높게 올라가게 되면은 무릎이 굽히는 각도가 상대적으로 좀 줄게 되고요. 그래서 밀어낼 때 고관절을 쓰는 어떤 그 역할이 더 커지고 그래서 후면 라인에 보다 집중이 된다는 소리예요. 이거 한다고 이제 뭐 아예 뒤쪽만 자극이 되고 뭐 이러진 않습니다. 앞에서 들어가지만 보다 약한 후면 라인에 집중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아래에 되면은 거의 뭐 스쿼트 완전 쪼그려 앉은 것처럼 무릎이 많이 굽혀지거든요. 그럼 당연히 코드에 집중이 많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조금 더 밑에 발끝을 걸쳐서 다리를 쭉 펴고 뒤꿈치만 까딱까딱 하면서 비복근 운동을 하기도 하고요. 자, 그에 반해서 리포머 한번 보겠습니다. 리포머는 어, 똑같이 이렇게 눕는데 이 숄더를 받치는 숄더 레스트가 있는데 이 숄더를 여기 딱 완전 끼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 헥스쿼트 이런 거 보면 어깨 딱 받쳐가지고 이제 중량 운동을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런 용도가 아니라 어깨가 이제 혹시나 미끄러져서 떨어질까 봐 이제 받치는 거지 기대려는 용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약간의 간격을 두라 하고 걸쳐도 되지만 의존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한 상태에서 이 발을 걸고 무릎을 굽혔다 폈다 하는 거죠. 근데 이걸 할 때도 허벅지 긴장이 굉장히 우세한 특성이 있는 사람. 보통 이제 코어 정렬이 좋지 않은 사람이 표면 근육에 우세한 패턴을 보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많이 하면 부하가 작은데도 다리가 아프다 그래요. 허벅지 아프다고 그러고 못한다 그러고 이러거든요. 근데 그냥 척추에 집중을 하고, 그러니까 척추에 집중을 한다는 소리는 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냥 인지를 시킬 수도 있고요. 척추를 약간 늘린다는 느낌을 가져라. 혹은 갈비뼈를 닫으면서 호흡을 해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심부 근육들을 먼저 자극하는 거죠. 다리부터 그러니까 말단 부위부터 자극을 받는 게 아니라 척추의 이런 근육들을 사용할 수 있는 준비를 한 다음 다리를 움직이는 거죠. 다리가 먼저 한 다음 호흡이 아니라 호흡이 먼저 나온 다음 다리가 움직이는 그런 형태로 움직이게 됩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척추가 조절이 잘 되고 난 다음 다리를 움직이면 다리 쪽에 긴장이 많이 줄어요. 그러니까 척지를 해봐도 다리가 딱딱하기 힘들어가는 게 좀 말랑말랑한 느낌도 들고 물어봐도 힘이 덜 들어간다라고 하고요. 처음에 저는 이게 정말 이해가 안 됐습니다. 다리를 굽혔다 펴면 당연히 쿼드라이셉스, 대퇴사두에 힘이 들어가는 건데 왜 어떻게 힘을 빼냐? 근데 이제 이게 필라테스만의 특징이 아니라 원래 우리가 척추를 먼저 조절하면 팔다리에 힘이 빠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그냥 팔 드는 거랑 배 힘 꽉 주고 팔 드는 거랑 발 꽉 밟고 배 힘 주고 팔 드는 거랑 부하의 느낌이 다르다고. 몸이 안정화될수록 말단 부위는 힘이 덜 듭니다. 몸은 그렇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같이 해주니까 덜 힘든 거죠. 그리고 풋워크 할 때는 발을 앞쪽에 대고 하기도 하고 견족부에 뒤쪽에 후족부에 대고 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이제 무게 중심을 어디에 두느냐, 전족부에 두느냐, 뒤꿈치에 두느냐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저는 그걸 별로 좋아하진 않고 전족부에 두면 앞쪽 부분에 두면 움직일 때 이 발목이 움직일 수가 있겠죠, 더 많이. 근데 뒤꿈치에 대면은 축이랑 발목 움직임 축이랑 이 지지대랑 같은 위치이기 때문에 발목이 못 움직여요. 그래서 못 움직이는 대신 무릎이랑 고관절에 조금 더 집중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고관절에 조금 더 포커스를 둘 때는 뒤꿈치에 두고 하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전체 발목 가동도 하면서 전체 움직임을 만들거나 점프는 여기서 못 일어나잖아요. 점프는 여기서 발목을 움직이면서 점프를 하니까 점프 동작을 만들 때는 이러한 형태로 운동을 많이 시키죠. 우리 이제 뒤꿈치를 모으는 형태이기 때문에 약간 허벅지 내측과 약간 이 안에 이 후경골근 라인들 있죠. 그 라인들을 조금 더 자극하고 심부 근육과 연결되는 라인이기 때문에 거기를 자극하면서 운동하는데 좀 더 효과적입니다. 자, 이거 좀 이따가 설명드리고요. 자, 이렇게 굽혔다 폈다가 하는 거죠. 이거는 점프 한 겁니다. 이렇게 발 떼져 있는 겁니다. 가볍게 이제 점프를 하고 여기 보면 다리도 이렇게 벌렸다가 좁혔다가 하는데 이게 레그 프레스처럼 뭐 내측을 강화시키고 외측을 강화시키고 이 목적이 아니고요. 정확하게 벌렸다가 정확하게 모을 수 있느냐, 찝었는 위치를 정확하게 컨트롤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한 번에 이렇게 찝었다가 한 번에 뭐 이상하게 찝었다가 이렇게 오차가 생기면 안 되고 10번 하면 10번 다 같은 위치를 찝을 줄 아는 게 잘 하고 있다라는 거죠. 조절을 잘 한다는 소리고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 훈련을 하는 거예요. 자, 쉽게 생각하면 자, 격투기 선수가 주먹 찌르기나 발차기를 100번을 했는데 안 맞았어요. 전부 다 피했어요. 그럼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자, 상대방이 잘 피했을 수 있겠죠. 근데 또 그 때리는 사람이 잘 못 때렸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한 번을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한 거지 열심히 많이 움직이는 거는 좋지 않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격투기 같은 상황에서는 많이 때리다가 결국에 한 방 맞잖아요. 근데 확률적으로 생각하면 제대로 맞췄기 때문에 그 많은 스윙을 해도 맞추는 거예요. 요즘에 유튜브 보면 뭐 이제 선수급 사람이랑 뭐 이제 그 도전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게 초보자랑 선수랑 붙잖아요. 그러면 선수들은 거의 안 맞아요, 잘. 아예 가드를 치거나 거의 다 피해버리죠. 그러니까 그 도전자가 열심히 휘둘러도 어,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제대로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거랑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에 예전에 격투기 선수도 와서 훈련을 했었는데 그분들이 보면은 근육이 막 우람해요. 막 완전 뭐 흑인처럼 어마어마한 그 근육의 어떤 어, 텐션과 이런 힘들을 가지고 있는데 힘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힘이 중요하죠. 근데 힘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스포츠가 무작정 어떤 그 단순한 파워가 중요한 건 파워리프터들이 뭐 모든 스포츠를 잘해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런 선생님들 이런 그 선수들에게도 훈련을 시킨 게 이런 리포머를 운동할 때 100번을 해도 100번 똑같이 그 위치를 찾아내는 그런 어떤 능력을 키울 수 있게끔 훈련을 시켰어요. 그런 걸 이제 반복적으로 했을 때 이 사람이 정확하게 발을 밀어낼 수도 있고 주먹으로 쳐낼 수도 있고 이런 거죠. 그런 능력이 떨어지면 그냥 이제 조금만 몸이 불안정한 상태에 노출이 돼버리면 금방 지쳐버립니다. 처음에 힘으로 어떻게 저항을 하겠지만 가면 갈수록 힘으로 이제 그걸 저항을 못할 수밖에 없거든요. 체력은 결국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효율적으로 몸을 오랫동안 잘 쓰는 것도 격투기나 이런 종목의 일환이기도 하고 모든 스포츠가 동일한 관점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단 레그 프레스부터 간단히 보여드리고요.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굽혔다 폈다 하는 거예요. 상체는 이렇게 굽힐 수밖에 없거든요. 펴서 하면은 왜냐면 둔부를 자극을 못하기 때문에 이 고종량에서는 무릎이 손상이 갈 가능성도 있고 안정성이 떨어집니다. 음. 다리를 넓게 벌리면 조금 더 깊이 앉을 수 있는 거죠. 푸더크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스프링 텐션을 부하로 환산하면 뭐 5kg도 안 될 겁니다. 뭐 10kg도 안 될 겁니다. 자, 이제 점프 이렇게 하죠. 점프 다시 볼까요? 점프도 자,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이 뭐 70대, 80대 어머니도 계시는데요, 회원님들 중에 이분들이 이제 점프를 쉽게 잘 못해요.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하도 안 해서 괜히 자칫 점프를 시도하다가 다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점프를 피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리포머를 통해서 하면은 수직에서 하는 것보다 부하가 많이 적겠죠. 그래서 많이 움직일 수 있고 많이 움직이면서 아까 말했잖아요. 많이 움직이는 게 중요하지 않다 그랬죠. 근데 많이 움직이면서 그 정확도를 높일 수 있어요. 많이 움직여 봐야지 오차 범위를 줄일 수 있는 어떤 단계로 스스로 인지가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는 정확하게 10번 찝는 거는 힘이 있다고 정확하게 찝는 게 아니라 내 몸의 어떤 몸 전체 어떤 감각들이 그것들을 제대로 조절시켰을 때 그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점프 훈련을 좀 어르신들한테 이렇게 해보면 막 점프하는 방법을 잘 몰라요. 그래서 막 발목을 전혀 못 쓰고 막 이렇게 그냥 밀어내고 막 이러거든요. 그럼 제대로 이제 부드러운 상태에서 이제 점프가 잘 안 되는 거죠. 반복해서 플라이오메트릭 형태로 운동을 시키면 더 못합니다. 근육을 탄성 에너지를 쓰면서 운동을 많이 안 해본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바로 점프시키면 너무 이제 강도가 높아서 몸이 어떤 어, 동작을 수정하기도 전에 근육이 지쳐버리거나 뼈에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실제로. 근데 이렇게 누워서 하면 부하를 줄이면서 그 바른 움직임을 찾아서 수정하기에 그 여유가 엄청 많은 거죠. 부하가 적으니까. 그래서 굽혔다 펴면서 척추를 쓰는 것들도 느끼고 반복을 하면서 제대로 발을 위치를 두는 것들도 연습을 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가볍게 점프해서 컨트롤하는 거는 되게 어려운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발 위치를 이렇게 바꾸는 거죠. 여기 이제 선생님도 하는 거 보세요. 발 위치가 보세요. 두 번째 할 때 똑같이 가는지 한번 보시고 음, 비슷하게 가죠. 근데 이거를 극적으로 다르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막 허공에 발질을 하고 막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또 이제 한 발로도 가보는 거죠. 한 발로도 교대로 가보는 거고. 음. 양발은 크게 의미가 없고 한 발이 의미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양발로 우리가 이렇게 점프를 하거나 이런 일은 많이 없어요. 걷는 주기도 100% 중에 제가 보행 운동회에서 말씀드렸지만 양발 동시에 지지하는 거는 보행할 때 20%밖에 없고 대부분 한 발 지지 단계죠. 그래서 한 발 안정성이 좋아야 되고 스포츠 경기에서도 농구할 때도 우리가 양발로 점프하는 거 같잖아요. 근데 양발이 아니라 실제로 양발을 디디지만 주축이 되는 발로 마지막에 뛰어. 그래서 몸이 대각선으로 올라가잖아요. 동시에 뛰면 양발로 이렇게 가야 되죠. 근데 꼭 한 발이 주축이 되는 발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발 점프가 훨씬 더 의미가 있고요. 이렇게 점프 훈련을 하는 거죠. 자, 푸더크 이해되시겠습니까? 푸더크 할 때 뭐 협회마다 뭐 1번 발이 뭐다, 2번 발이 뭐다 이렇게 뭐 예의가 많은데 저는 그걸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고요. 그냥 회원과 소통할 때 발 모으세요, 발 옆으로 하세요 뭐 이런 말이 이제 말이 길어지니까 1번은 이거, 2번은 이거. 자, 1번과 2번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1번 점프 2번 하면서 왔다 갔다 다리를 벌려도 되고 아니면 그냥 이제 발 앞쪽 부분에 대해 볼까요? 이렇게 설명을 해도 문제가 없죠. 꼭 이제 뭐 어떤 협회에 따라서 꼭 그 용어를 써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그거를 이해를 하다 보면 다른 협회에서 다르게 얘기하면 그걸 이해를 못해요. 일본발 이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건 너희 협회 거고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자 이걸 한번 좀 같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저도 이제 강의를 준비할 때 제가 이제 배웠던 것도 있고 해봤던 것도 있고 어, 유튜브 영상들도 되게 많고요. 다 분석해봐요. 요즘에는 혹시 내가 놓치고 있는 게 뭔가 이런 것도 보기도 하는데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하이힐을 신으면 무게중심이 어때요? 하이힐 때문에 앞쪽으로 가죠. 무게중심이 앞쪽으로 가 있으니까 그 리포머에서 푸덕할 때 뒤쪽에 부하를 줘야 균형이 맞을 수 있겠잖아요. 맞죠? 또 팔자걸음을 하는 사람이면 팔자걸음이 심한 이제 어르신 남자 어르신들 보면 약간 이게 무게를 약간 뒤에다가 이렇게 싣고 이렇게 어슬렁어슬렁 이런 보행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뒤쪽 부분에 무게 중심을 두니까 푸덕할 때 앞쪽에 부하를 두고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맞는 말입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정말 제가 이걸들 보고 조금 좀 충격을 받았는데 누구라고는 협회나 이런 걸 비난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걸 제가 비판적 입장에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드릴 그 권한이 있기 때문에 자 보십시오. 앞쪽에 힘이 들어간다. 힐을 신어서 힐을 신어서 들어갔다는 거는 어, 내가 전족부로 힘을 주고 싶어서 준 게 아니라 어떤 것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이쪽으로 부하가 강제로 가게 된 거예요. 액티브하게 된 게 아니라 수동적으로 그쪽을 쓸 수밖에 없게 된 거라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대체로 무게중심이 앞쪽으로 꼬꾸라지고 골반은 전방경사되고요. 중심을 잡기 위해서 상체는 뒤로 젖히게 되죠. 그러면서 허리에 부하를 많이 겪기 때문에 하일이 높은 건 별로 몸에 좋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근데 이런 사람을 뒤쪽에 둔다고 해서 이게 중심이 돌아가는 게 아니고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일단은 이 조갑분포 테스트를 해보면 왼쪽 오른쪽이 거의 달라요. 일반적으로는 어떻냐면 왼쪽은 앞쪽에 조금 더 집중이 되는 반면 오른쪽은 뒤꿈치 쪽에 더 집중이 돼요. 짝재기라고요. 짝재기. 왜냐? 회전 패턴을 우리는 봤기 때문에. 회전을 계속해서 받는 거지. 뭐 서 있을 때 이걸 힐을 많이 신는다고 해서 앞쪽에 둘 다 조각 분포를 띄고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힐을 많이 쉬고 전방 형사가 있더라도 이 사람은 뒤쪽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몸이 회전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골반 각도를 맨날 측정을 한단 말이에요. 측정 그 운동을 하기 시작하기 전에. 그러니까 골반의 틀어진 각도를 보면 왼쪽 오른쪽이 같을 일이 거의 없어요. 30명을 재보면 30명이 똑같은 적이 거의 없어요. 왼쪽 오른쪽은 항상 다르단 말이에요. 그 말은 편측으로 회전이 되고 있다 이 소리고 다리 골반이 돌아가면 다리도 돌아가고 다리가 돌아가면 발의 압력 분포가 돌아간다는 소리죠. 근데 이제 이 무슨 외발도 아니고 양발이 있는데 이거를 똑같이 앞쪽에 부하가 들어간다 이런 일차원적인 어떤 생각을 좀 잘못된 거고요. 오히려 이런 사람들을 그 점퍼 있죠. 점퍼나 이런 점퍼 있죠. 보수 같은 거 이렇게 발을 올리잖아요. 이렇게 이게 허벅지 허벅지 좀 크게 그렸네요. 이렇게 올리면 이게 중심이면 발바닥이 가운데 이렇게 와야 되잖아요. 이렇게. 근데 사람들이 이제 여기서 걷다 보면 계속 앞쪽으로 가거든요. 무게 중심이 앞쪽에 있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앞쪽을 못 밟기 때문에 글로 가는 거예요. 자, 서 있을 때 오른쪽으로 짝다리를 계속 짚는다 합시다. 대부분 오른쪽으로 한국인들이 오른쪽으로 기대는 형태를 띠잖아요. 그렇거든요. 근데 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오른쪽으로 기대니까 자, 왼쪽 발로 더 밟는 연습을 하면 체중이 왼쪽으로 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왼쪽 발은 반발력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오른쪽 발은 반발력이 없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꺼지는 거예요. 몸의 중심이. 생각해보세요. 오른쪽 발이 반발력이 있으면 충분히 왼발 밟고 오른발 반발력 딱 있으면 양쪽이 똑같이 밟아지니까 자세는 가운데 오겠죠. 오른쪽이 약하니까 이쪽으로 꺼지는 거라고요. 그래서 원레그에서 균형 운동을 시키면 왼쪽 발보다 오른쪽 발이 정말 못해요. 그럼 하나같이 하는 말은 나 오른발잡인데 왜 오른쪽이 더 안 되지? 이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근데 오른쪽을 많이 쓰는 것과 균형을 잘 잡는 것은 별개의 얘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런 얘기만 들어도 푸더크에서 꼭 앞에 중심을 두고 뒤에 두고 이런 게 크게 의미가 없다라는 걸 아실 겁니다. 중심은 이렇게 잡는 것보다 그냥 이런 밸런스 도구를 이용을 하거나 이제 보행 운동학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발을 전족부, 후족부를 구분해서 운동시키는 도구들 있죠. 그런 것들을 해서 같이 협응을 해야 되는 거지. 앞에만 이 무게 중심을 두고 운동시킨다고 해서 이 발의 밸런스가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최대한 리포머에서의 운동 효과를 극적이게끔 말하려고 하는 음모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저는 그거에 대해서 별로 좋은 그게 없거든요. 왜냐하면 리포머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정확하게 그 부하를 줄인 상태에서 반복 훈련을 해서 정확하게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내는 것들. 그런 것들은 정말 의미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서서는 그렇게 못하니까. 근데 서서 이제 발 균형 운동을 하는 게 이거보다 훨씬 효과적이에요. 빨라요. 더 오래 가고 회원 인지도 훨씬 좋고요. 그리고 결국에 누워서 이걸 이렇게 발가락 앞에 대고 균형을 잡는 거는 우리가 서 있을 때 앞쪽에만 발을 대고 뭐 이렇게 서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발바닥 전체가 닿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푸더크도 이제 이 발판 전체를 말는 어떤 그 도구가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새가 가지를 딱 발 찢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발가락을 올리잖아요. 그렇게 하면 이제 발가락을 더 많이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어, 무릎을 굽혔다 폈다 할 때 족저근막도 계속 늘어났다 짧아졌다 하면서 발바닥 근막 트레이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발바닥에 대한 어떤 자극은 결국에 어, 직립 자세를 유지할 수 있는 이점을 많이 유발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푸더크를 하고 나면 푸더크를 하고 딱 섰을 때 뭔가 딱 잘 서지는 그런 느낌 날 수 있겠죠. 음. 하지만 아까 말했던 이런 무게 중심 뭐 이런 걸로 생각을 하면 정말 잘못 생각한 거다. 알겠죠? 나머지는 제가 뭐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파트 한번 넘어가 볼게요.